이 집 가까이 있는 산에 예. 이제 요즘은 그거 못하게 또 그것도 막습니다만 여름 같은 때는 막걸리 한 병 차게 해가지고 보온병에 들 가져가서 그 꼭대기까지 다리 운동하고 가서 그거 한잔하고 점심 먹고 시장 봐가지고 오고 그런 생활을 가끔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그것도 못했습니다. 네. 그 두 분이서 진짜 즐기는 취미생활은 이제 산에 가시고 뭐 네. 그렇게 하시고 글을 안 쓰실 때는 주로 어떻게 시간 보내시는 거예요? 주로 이 뉴스나 뭐 무슨 그런 사이트를 이제 섭렵하면서 새로운 일이 또 뭐가 있나 또 그다음에 그 요즘 벌어지는 일에 대한 나름대로 혼자 분석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좀 해두죠. 그래야 글을 쓸 때 하나의 자료가 되니까. 원래 글 쓰시던 분이었나요? 아니요. 그냥 어떤 일 하시는 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뭐 중소기업 사원이었고 글도 사실 어렸을 때 일선에 계신 국군 아저씨 이 추운 겨울에 나라를 지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지요. 뭐 이런 글 쓴 이후로 글을 써본 일은 없습니다. 아마 회사 다닐 때 뭐 혹시 기한 같은 거 하느라고 몇 자 해본 일은 있어도 근데 어쩌다 내가 글을 쓰게 됐는지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예, 그 뭐 보수 우파 농객으로 잘 알려져 계신데 보수 우파 농객이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아,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이 50이 돼갖고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죠. 근데 그 이회창 씨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어떤 그 모략 그 뭐였죠? 그 김대엽인가? 그런 그 모략 이런 거로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걸 보고 야 이거 앞으로 나라가 선거가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나라가 이 좌경화되면은 문제가 커지겠는데 그런 생각에 나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 사이트를 좀 이렇게 뒤져보면서 혹시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제 데일리안이라는 데를 누가 가르쳐줘서 가봤더니 아 거기는 이제 그 좌파를 그 공격하는 또 그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댓글이나 몇 자 쓰고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제 댓글에 그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본 글을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냐 그런 권유를 하길래 한번 시험 삼아 썼는데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서 뭐 그때는 매일 뭐 쓰지도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흘러갔습니다. 예, 아주 대기만성형의 그 재능 발견이 됐네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글 쓰게 될 줄은 네. 사실 생각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좋은 글들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글들 중에서는 주로 이제 그 종북 세력을 비판하는 그런 글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김정은이 사망설에 대한 글도 봤어요. 김정은이 사망설과 김정은이 정말 딱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김정은이의 사망설은 이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 저는 그거를 제 글에 취급한 적은 없어요. 다만 김정은이가
죽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첫째 보십시오. 자기 고모부, 아버지 때 충신, 이게 다 죽인 사람 아닙니까? 자기 형까지. 그거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간에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국민을 배불리 먹이는 대신 수용소에 가둬놓고 정말 인권을 말살하는 사람이면은 그건 죽어 마땅하죠. 열거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그것만 해도 충분히 죽을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죽어야 마땅한 이유가 되죠. 그럼 보면 참 사람은 인상하고 이 행동하고 참 다른 것 같아요. 김정은이 인상을 보면 참 그 눈매라든지 어릴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선량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하는 행동은 그거는 너무 예. 그 무섭게 이렇게 나오니까 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나오는 얘기에 나오는 흉악한 도적이라고 해서 애들 만화에는 그렇게 그려놓겠지만 다 그렇게 생겼다고 볼 수 없죠. 김일성도 사실은 잘생긴 얼굴이고, 김정일이 이런데 서울 시내 거리에 나오면은 누가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이지. 그게 흉악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속에 그 이념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교육이 인간을 악마로 만든 거죠. 인상만 보고는 절대 모릅니다. 그렇죠. 연속극에 나오는 악역들, 밖에 나오면 얼마나 선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사람 있잖아요. 맨날 싱글싱글 웃고 다니면서 헛짓거리 다 하고 돈을 다 갖다 북한에 퍼주고 하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맨날 실실 웃으면서. 네, 그런 사람이 북한에서는 딱 써먹기 좋은 거지. 그 바보 같은 사람. 우리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조선시대 중종이나 인조 같은 사람들. 쭉 지나간 행적 보고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까? 신하들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자기 아들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왜냐? 멍청해야 써먹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선 문재인을 찍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가요? 똑똑하면 내 말 안 듣죠. 아유 참. 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웃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네. 당장 눈앞에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요. 얘기하면서 웃어야죠. 웃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참 대한민국이 불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적들은 꼭 자살로 이어지더라고요. 왜 자살할까요? 저는 자살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살 당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수 우파의 정당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왜냐? 그 사람들이 벌을 자청해서 나중엔 다 이실 짓고 오고 받는 거는 그래도 내 자식들이나 또 주위의 사람들한테는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배려해서 잘못을 비는 겁니다. 근데 좌파는 자살해버리죠. 예외 없이. 그 자살을 하는 이유는 저질러 놓은 죄가 많기 때문에 끊기 위해서죠. 근데 너무 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끊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독하지만 어떤 경우는 자살을 가장해서 꼬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죠. 무서운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증거인멸, 시간 벌기, 수사 뭐 막아버리기 이런 용도죠. 진실을 밝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자살한다고 보면 되죠. 진실을 묻어버리게. 되겠죠. 예, 묻기 위해서. 묻어버리게 땅에 갖다 예. 묻어버리는군요. 그런 거죠.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시진핑하고 이렇게 자꾸 얽히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 시진핑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미쳐야 될 영향이 있다면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시진핑이 몰락하고 네. 김정은이도 죽고 문재인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대박입니다. 시진핑의 몰락은 지금 중국 경제의 몰락을 그렇죠. 얘기하는 경제적으로 거거든요. 말씀드리면. 중국이란 나라는 경제적으로 몰락하면 매번 그 민란이 일어나고 국가가 갈라집니다. 춘추 전국 시대나 또 수나라가 망하고 이 갈라져 전한 뭐 후한 뭐 무슨 또 그 후에 뭐 5호 16국 그것이 다 뭐냐 식량 싸움 영토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패권을 다시 딱 쥐게 되면은 중국이 한번 통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후한의 그 삼국지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각지의 제후들이 그 실력을 키워서 이제 하나 둘씩 무너지고 세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하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세 명이 아까 앞에 얘기한 세 명이 죽는다고 대한민국 경제는 그냥 그대로 승승장구하는 거죠. 왜? 각 쪼개진 나라가 각자 무기 구입하고 생활 필수품 구입하고 식량 뭐 확보하느라고 난리를 칠 테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서 바다 건너에서 가끔 배에 실어서 보내주면 되고 돈 받아 오면 되고 응? 입찰 붙이면 급한 놈이 돈 더 낼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요즘 북한 석탄 때문에 네. 지금 나라가 막 시끄럽잖아요. 네. 그 북한 석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뉴스 중에 미국 그 의회가 CIA에 그러니까 중앙정보국에 한국이 북한 석탄을 수입한 그 과정, 대금 지불 문제, 또 그 외의 물자나 식량이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 이런 거를 샅샅이 밝혀서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의회에서 결의하면 한국도 제재를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재앙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권이 종북이란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결과가 오는 건 필연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그 후의 결과는 이제 대수술로 가는 거죠. 이 문재인과 그 종북이 어떤 암이라고 생각하면 그 암 자체는 지네들이 암인 줄 몰라요. 근데 그걸 지니고 있는 국가, 즉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지금 점점 허약해지고 죽음으로 가고 있죠. 그럼 고치려면은 생사를 째고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또 그 후에도 항암 치료를 계속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기나긴 세월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암이 뭐 말기에 들어갔을 땐 수술해도 소용없죠. 지금 우리는 말기로 가고 있는 판에 그래도 살아날 소생할 그 가능성이 몇 프로라도 있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낫다. 근데 암은 지가 암인 줄도 모르고 지가 제거되는 줄도 모르지만 생사를 찢는 고통은 국민이 당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피하다 보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암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게 사실상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생사를 찢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뭐 국민성까지 따지자면 저도 뭐라고 좀 할 얘기가 없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기까지는 그 잘못된 교육 그리고 언론 그리고 그걸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만든 그 종북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된 원인에는 이 촛불 든 사람들 뭐 또 태극기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닥쳐올 일, 코앞에 닥친 일을 예측하는 그런 사고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이죠. 그런 거는 그 길고 긴 주입식 교육, 또 그 전교조에 의한 이념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말기 환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각자가 사고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학생부터, 어린애부터, 말귀 알아들을 때부터 그걸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쉽게 어린이집에다 맡겨버리고, 유치원에 맡겨버리고,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관심도 안 갖고, 그럼 또 당합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가정에서부터 예. 교육이 참 중요했군요. 우리나라 그런 게 좀 소홀했던 거.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죠?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입니까? 저는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정이, 뭐라 그러나,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해지고 국가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렵더라도 한 가족이 하루 한 끼는 같이 밥을 먹어라. 시집장가 다 보내기 전까지는. 뭐냐? 자식이 어디 가서 어저께 저녁에 무슨 사고가 나도 아침에 얼굴 봐서 어디 뭐 멍이 들었거나 하면 물어보고 그 수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이놈의 옆에 내가 미안합니다. 방송 밖에 나가서 뭐 돈을 얼마나 쓰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거든요. 딱 아침에 만나서 그래도 어제 있던 일 뭐 이런 거 대충 얘기하는 시간 단 5분, 10분이라도 갖는 가정이면 절대 탈선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부터 각자가 지켜야 하는데 이게 전부 이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밤에 나가고 아침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가고 자식은 아무데나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유치원 가서 요새 그런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차에 갇혀서 있다가 이 여름에 무더위에 죽고 유치원 가서 엉뚱한 짓다 이런 것들이 다 꼭 우리가 이
뭐라 그러나 그 먹고 살기 바빠서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만 지적하면 유치원에 간 애가 차에 남아있는 채로 죽었다. 모두가 이게 책임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유치원 보모가 오늘 어저께 몇 명이었는데 오늘 9명이 안 왔다. 9명밖에 안 왔다. 1명이 안 왔는데 누군가 전화도 있고 다 있죠. 엄마한테 확인하면 돼요. 엄마한테 확인하면은 걔 보냈는데 또 엄마는 보내놓고 차 타고 갔으니까 난 몰라. 물론 일이 바쁘고 하겠지만 그래도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네. 우리 애가 잘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가는 것만 봤는데 하고 전화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 애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무책임한 거죠. 마찬가지에 지금 저런 종북 정부가 들어선 것도 다 무책임한 결과거든요. 지금 현 세대, 기성세대들은 다 죄인이라고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강복절이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나오셨죠? 네.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그 우파들이 다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보수 우파 살아있다. 아주 긍정적인 그런 희망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조원진 대표님 대 김진태 의원님 이렇게 연석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참 서운하고 아쉽고 아직까지 보수 우파 결집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김진태 의원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태극기 애국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뭐 한마디로 평가하라는 건 좀 저한테 무리고, 하지만 그 사람도 보수 우파의 큰 기둥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저도 김진태 의원을 막 격려하는 글도 썼다가 또 나중에는 또 내가 비판도 했지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국회에 남아서 또 한 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사람을 한마디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이 저는 지난번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그 법사위도 이제 아니니까 거리로 나와서 이제 우리하고 일반 국민하고 함께 하자. 그런 걸 아니면은 정말 다음 건곤 일척의 그 운을 걸고 국가 명운을 걸고 한번 당대표에 도전해서 자한당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그 역적놈들 다 내쫓아라. 그래서 그 글 제목이 역적 박멸의 칼을 뽑아라고 썼는데, 또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또 그쪽에는 그 사람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하기는 조금 어렵다. 왜 그러냐? 그건 지지자들 때문이에요. 조원진 의원의 지지자들은 김진태 의원을 용납 안 하고,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은 아직 성향을 몰라요. 근데 그런 면이 좀 보이거든요. 조금 이 조원진 의원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하면 난리가 뒤집어지죠. 그게 결국은 조원진 의원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건데. 그래요? 그럼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란 게 누구나 신이 아닌 이상 다 잘못합니다. 실수도 하고. 그 실수가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지적을 해줘야.
그 사람이 같은 실수를 안 하죠. 근데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단정해버리고 그 비판을 전부 막아버리면 그 사람 귀에 안 들어가죠. 그거는 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립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벽을 헐고 김진태 의원은 하고 뭐 나와라고 가서 정말 자기가 가가지고 이제 나하고 같이 합시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꼭 네가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안 할 때 화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가 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 준다면 내가 기꺼이 너의 도우미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게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상대방 장수 하나를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용상이라도 내주겠다고 거짓말이라도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진정한 어떤 군주가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포용력인 거고 이 아량인 거죠. 도량이고 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물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을 묶고 가자 라는 주장이 한 가지 나왔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분열을 많이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묶고 가자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묶고 가자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였을 때 내가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군요. 네. 예. 지금 그 62명인가요? 그 자한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면 그 사람들은 배신자라는 주홍 글씨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고. 종북이 다 쓰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부패나 그런 종북 이적 행위나 이런 거로 처벌받을 일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지 때문에 감언이설로 구매한 사람들을 박근혜 대통령을 묶고 가야만 박근혜 대통령을 살린다. 이런 건 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회계 국민들이 속지 말라고 한번 말씀을 강하게 한번 해주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는 사람, 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만을 외치고 복귀를 외치지 않는 사람, 다 똑같은 부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는 날, 저 종북 세력이 무너지는 날 개 취급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복날 개 취급이.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지방선거를 치다 보니까 그 자한당을 이렇게 본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 태극기 국민들이 나아가야 될 이 정신, 마음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한테는. 앞으로는 그냥 집에서 발을 굴르고 욕하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쌀값은 지금 다 알다시피 40% 올랐고 채소는 다 폭염에 말라붙어 버리고. 근데 쌀값 왜 오릅니까? 나 그거 참 이상해요. 쌀값 북한에 갔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살이 남아도는 게 대한민국인데 쌀값이 왜 폭등을 하는? 그런 이유밖에 더 있겠습니까? 운반비가 올라서 기름값 겨우 몇십 원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쌀값이 40% 오를 리는 없고, 또 이 경기 어려울 때 경기가 어려워지면 쌀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쌀 소비가 줄어듭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거든요. 응? 파스타도 먹고 뭐 대게도 먹고 뭐 하고 댕기니까 그러면 쌀값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경기도 나쁘고 실업자도 많은데 그런데도 쌀값이 올라가는 건 이건 영 말이 안 되는 형상이거든요. 이건 뭐냐? 어디로 샜단 얘기죠. 쌀이 새서, 예. 지가 갉아먹었어요. 쥐가 먹어서 그렇죠. 뭐 일설에는 뭐 석탄 싣고 온 배가 네. 거기다가 쌀을 싣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북한 사람들은 석탄가루하고 쌀하고 섞어 먹는 버릇이 있나? 그렇게 해야 더 잘 먹나 모르겠지만, 예, 뭐 하여간 참, 아무튼 북한으로 갔다면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데로 안 나가고, 뭐 이왕 간 거 북한 주민들이 그냥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옛날부터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온 얘기야. 북한의 물자나 이런 걸 원조해 주면 가지고 간 사람이 나눠주게 해줘라. 그러면 북한 동포가 먹는 거 아니에요? 직접 먹어야 돼요. 예. 근데 이 대한민국 쌀이라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번연히 대한민국 쌀을 흰포대에 그냥 아무것도 안 쓴 흰포대에다 넣어서 어디다 갖다 놔라. 이 등신들이 거기다 갖다 놓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맙다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 왜 바보 같으냐? 코가 꿰기 때문에 바보죠. 오늘 참 그 인터뷰가 즐거웠습니다. 아유, 이게 뭐 두서없이 막 횡설수설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다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 저희들이 유튜브라도 그 봉사활동이라도 하려고 나왔지만 저희들도 전문적인 방송인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민초답게 네, 그냥 이렇게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했는데, 네. 어디 괜찮아. 우리한테 전문성을 따지면 그 사람 이상하고 자기가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따지려면.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은 가만히 보면 너무 몸들을 사리더라고요. 몸은 사리고 예. 손가락만 부지런히. 저는 이게 뭐 저 천지무간을 못하고 나오는데도 떠드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알 걸 많이 아니까, 법도 알고 뭐도 알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딱 수위 조절해서 어느 선 절대 안 넘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속에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그걸 보면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고. 뭐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강복절날 보니까 참 좋은 면이 많이. 네, 요새 젊은 이들이 조금 나오는 걸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행진을 뭐 광화문 쪽으로 하다 보면 그것도 미국 대사관 앞에서 그 미군 물러가라고 또 하는 애들 보면 희망을 갖고 나왔다가도 그냥 이 문어 속에서 그냥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네. 숫자 면에서 사실 보수 우파가 10명이면 좌파 1명인데 이게 세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얼마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은 이 움직이지 않는 보수, 중도를 표방하는 그 비겁한 보수. 좌빨보다 더 나쁜 게 그 다음에 아닙니까? 이 사고 능력을 상실한 이 좀비 같은 사람들이 각성을 빨리 하느냐, 얼마나 빨리 각성하느냐, 거기 달렸다고 봅니다. 하여튼 배가 고파 보면, 진짜로 배가 고파 보면 각성하겠죠. 오늘 우리 그 청년들하고 네. 우리가 오늘 청년들하고 하는 게 뭐죠? 단합회?
단합 뭐 무슨 그런 거겠죠. 저는 이름 잘 모르니까. 네, 저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단합해 올로 화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